여러분은 혹시 물만 잘 마셔도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다는 사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물을 마시는 게 뭐 그리 대단하겠어 하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물 마시는 습관 하나만으로도 건강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특히 60대 이후의 시기에는 체내 수분 유지가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 중 하나가 됩니다.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모두 의학적으로도 검증된 내용이며 병원에서도 강조하는 핵심적인 건강 수칙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사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여러 가지 변화를 겪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이 저리거나 어지럼증이 느껴지기도 하고 하루 종일 피곤하고 기운이 없는 날이 많아집니다. 어떤 날은 식사도 잘 챙겨 먹었고 충분히 쉰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컨디션이 떨어지고 몸이 무겁고 집중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 중 상당수가 수분 부족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노년기에는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서 몸속 수분이 부족한 상태가 되어도 스스로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욱 의식적으로 물을 챙겨 마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중 약 40%가 만성 탈수를 겪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목이 마른 문제가 아니라 신체 전반의 기능에 영향을 미쳐 면역력 저하, 혈압 불균형, 관절 통증, 심지어 기억력 저하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심장에 부담을 주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도 줄어들게 됩니다. 몸이 피곤하고 머리가 멍한 느낌이 자주 드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을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건강이 달라질 수 있는 3단계 실천 전략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방법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컨디션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수분 리듬 찾기입니다. 하루 중 언제, 얼마나 자주 물을 마시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목마를 때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몸이 필요로 하기 전에 미리미리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을 마시는 것입니다. 잠자는 동안 몸에서는 평균 500ml의 수분이 빠져나가는데 이를 보충하지 않으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장운동도 둔해집니다. 아침에 물을 마시면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장을 자극해서 배변에도 도움이 됩니다. 변비가 심한 분들께는 특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식사 30분 전, 식사 후 1시간 후쯤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수분을 균형 있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에 8잔, 즉 약 1.5리터 정도의 물을 일정하게 나누어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갑자기 몰아서 마시는 것은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변 색깔이 진해졌다면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 주의 깊게 관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 물병에 시간대를 적어두고 그 시간에 맞춰 한 잔씩 마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 11시, 오후 1시, 3시, 5시, 7시 등으로 물을 마시는 시간을 미리 정해두면 훨씬 더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몸에 맞는 수분 섭취법입니다. 단순히 물만 마시는 것보다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음료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온이 높은 여름철이나 땀을 많이 흘리는 활동을 했을 때는 전해질이 포함된 음료를 함께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시중의 스포츠 음료에는 당분이 너무 많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 천일염을 살짝 탄 물이나 보리차처럼 무카페인, 무당의 음료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또한 카페인이 많이 들어간 커피, 홍차, 녹차 등은 이뇨 작용을 촉진시켜 오히려 체내 수분을 빼앗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하루 한두 잔 정도는 괜찮지만
물 대신 마시는 음료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나친 카페인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따뜻한 물이나 미지근한 물은 위장에도 부담을 덜 주고 흡수도 잘 되므로 더 권장됩니다. 이 외에도 수분을 더 맛있게 즐기기 위한 방법으로 오이나 레몬을 넣은 디톡스 워터를 만들어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향이 있는 물은 물 마시는 것을 지루하게 느끼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다만 레몬처럼 산성이 강한 과일을 너무 많이 넣는 것은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하루 한 잔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일을 이용해 직접 만든 수제 과일물은 당분이 높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물에 향만 살짝 더하는 정도로 즐기시는 것이 건강에 유리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수분 유지 습관 만들기입니다. 물을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내 수분을 오래 유지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염분이 많은 음식을 자주 먹으면 체내 수분이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짠 음식을 먹으면 몸은 자연스럽게 더 많은 물을 필요로 하게 되고 그로 인해 탈수 상태가 더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 섭취 시에도 수분 보유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이 많은 채소와 과일, 예를 들어 오이, 수박, 토마토, 샐러리, 배추 등은 체내 수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품을 자주 섭취하면 물을 더 많이 마시지 않아도 수분 보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실내 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으로 인해 공기가 매우 건조해지기 때문에 실내 가습기를 활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는 방법도 좋습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코가 막히는 경우에도 수분 부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도 수분을 반드시 보충해야 합니다. 땀을 흘리고 난 뒤 체내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몸은 탈수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운동 후에는 반드시 물을 마셔야 합니다.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을 한 후에도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는 회복 속도를 높이고 근육통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한꺼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나눠서 마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특히 저녁 늦게 많은 물을 마시면 야간뇨로 인해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자기 전 2시간 전까지만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고 이후에는 마시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분 유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의 사례를 보면 이 방법의 효과를 더욱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8세의 박영자 씨는 만성적인 피로와 집중력 저하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1.5리터 이상의 물을 일정하게 마시는 습관을 들인 후 피로감이 줄어들고 두통 빈도도 확연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배변 활동이 훨씬 수월해졌고 속도 편안해졌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72세의 이명수 씨가 있습니다. 이명수 씨는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고 식단 관리와 함께 수분 섭취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식사 전후로 꾸준히 물을 마시고 커피 대신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 결과 혈당 수치가 점차 안정되었고 체중도 3kg 감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외출과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물을 어떻게, 얼마나, 언제 마시느냐에 따라 건강 상태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수분 섭취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특히 수분 섭취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관절에 윤활 작용을 하며 피부 건강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분이 충분해야 피부가 건조하지 않고 탄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자연스럽게 주름이 덜 생기고 피부톤도 맑아집니다. 또한 수분은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장을 통해 노폐물이 소변으로 배출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독소가 체내에 쌓이게 되어 피로가 더 심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으므로
면역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물 섭취는 필수입니다. 이제 물 마시기 습관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팁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물 한 컵을 마시는 것을 루틴으로 정하세요. 이는 혈액순환과 장 운동을 활성화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둘째, 물병에 시간 스티커를 붙여 정해진 시간마다 한 잔씩 마시도록 해보세요. 예를 들어 9시, 11시, 1시, 3시, 5시 등으로 설정하면 하루에 5잔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셋째, 목마름을 느끼지 않더라도 매 시간 한 모금씩이라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TV를 볼 때, 책을 읽을 때, 전화 통화할 때마다 물을 마신다면 자연스럽게 수분 섭취량이 늘어납니다. 또 하나의 팁은 식사 때 국이나 찌개 같은 국물이 있는 음식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짠 국물은 오히려 체내 수분을 빼앗을 수 있으니 가능하면 싱겁게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방이나 손에 들고 다니는 물병을 항상 준비해 두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외출 중에도 수분을 잊지 않고 섭취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하루 3리터 이상 물을 무리해서 마시는 경우 전하트륨 혈증 같은 이상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체중과 활동량에 맞는 수분량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6070세 이상의 성인은 하루 1.5리터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땀을 많이 흘리거나 고혈압, 당뇨 등의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하여 물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3단계 전략, 즉 수분 리듬 찾기, 몸에 맞는 수분 섭취법, 수분 유지 습관 만들기,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분명히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더 개운하게 일어나고 오후에도 기운이 빠지지 않으며 소화도 훨씬 편안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루하루 더 생기있고 활력 넘치는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를 실천해 보세요. 아침 물 한 잔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하루에 물 8잔을 마시는 것이 아직 어렵게 느껴진다면 처음엔 4잔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지만 단 일주일만 실천해도 몸의 신호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덜 피곤하고 몸이 더 가벼워지고 집중력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건강은 결코 거창한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물 한 잔, 걷기 30분, 채소 한 접시, 긍정적인 생각 한 번, 이런 소소한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물을 마시는 것도 그중 하나의 핵심 습관입니다. 건강한 수분 습관이야말로 장기적으로 몸을 젊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물 한 잔으로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이 실천하면 분명히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변화는 작지만 그 결과는 큽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이 좋은 습관을 실천하며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물을 한 잔 준비해서 드셔보세요. 그리고 하루하루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나가세요.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물 섭취가 실제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의학적으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사들이 강조하는 주요 수분 섭취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혈액순환 개선입니다. 물은 혈액의 주요 성분으로 충분한 수분이 있어야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하고 산소와 영양분을 세포로 잘 운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압이 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둘째는 신장 건강 유지입니다. 신장은 체내 노폐물을 걸러내고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수분이 부족하면 소변량이 줄어들고 신장이 과도한 일을 하게 되며 장기적으로는 신장 기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만성신부전으로 고생하는 많은 노년층 환자들이 젊을 때부터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지 못했던 경우가 많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을 잘 마시는 습관은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기본이 되는 습관입니다. 셋째는 소화 기능 개선입니다. 특히 위산이 과다하거나 위장 기능이 약해진 경우 따뜻한 물은 위벽을 진정시키고 장 운동을 도와 배변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물이야말로 가장 자연스럽고 부작용 없는 치료제입니다. 하루 물 섭취량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변비 증상이 개선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넷째는 두통 완화입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탈수 상태에서는 뇌 조직이 일시적으로 수축하면서 두통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가벼운 긴장성 두통의 원인 중 상당수가 수분 부족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약을 먹기 전에 먼저 물을 충분히 마셔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는 체온 조절 기능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데 이때 수분을 보충하지 않으면 체온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열사병이나 탈진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노년층은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운 날일수록 의식적으로 물을 자주 마셔야 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물을 자주 마시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정신적인 안정감과 집중력이 더 높다는 점입니다. 뇌의 75%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분 부족은 곧바로 뇌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TV를 보다가 갑자기 집중이 안 되는 경우, 머리가 멍한 느낌이 드는 경우에도 물 한 컵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하루 수분 요구량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체중 kg 3035ml로 계산하면 본인에게 필요한 수분 섭취량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사람이라면 하루 약 1.82, 1리터 정도의 수분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수분까지 포함되므로 물로 섭취해야 하는 양은 약 1.21, 5리터 정도로 보면 됩니다. 이쯤 되면 내가 지금 물을 잘 마시고 있는 걸까?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소변 색깔을 확인해 보세요. 연한 레몬색 정도면 수분 섭취가 적절한 상태고 진한 노란색이나 냄새가 강하다면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물론 특정 약을 복용 중인 경우 색이 변할 수 있으므로 건강한 일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신부전 등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의사와 상의해 수분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일부 질환의 경우 수분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양을 나눠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처럼 물은 우리 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전히 물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고 갈증이 없다고 해서 물을 안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 신호는 더욱 약해지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부터라도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인다면 여러분의 건강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물 한 잔, 그리고 일정한 시간마다 물을 챙겨 마시는 습관. 이것만으로도 몸은 반응을 보여줄 것입니다. 머리가 더 맑아지고 몸이 더 가벼워지고 소화가 잘 되고 잠도 더 잘 오게 됩니다. 이런 변화를 직접 느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건강 정보와 습관을 접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물을 잘 마시는 것만큼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큰 건강법은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돈도 들지 않고 시간도 거의 들지 않으면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건강 습관입니다. 이보다 더 실용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이야말로 이런 좋은 정보를 실천해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물 한 잔으로 시작해서 하루하루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 가보세요. 언젠가 여러분의 몸이 그 변화를 분명히 느끼고 고마워할 날이 올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한 습관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루 1.5리터 이상의 수분을 8회 이상 나눠서 마시자. 두 번째, 아침 공복에 물 한 컵으로 하루를 시작하자. 세 번째, 식사 전후 시간대에 맞춰 수분을 섭취하고 자기 전 2시간 전까지만 마시자. 네 번째, 물 외에도 수분 함량이 높은 채소와 과일, 따뜻한 보리차나 무카페인 음료를 활용하자. 다섯 번째, 카페인 음료는 하루 12잔으로 제한하고 가능한 물 중심으로 바꾸자. 여섯 번째, 실내 습도 유지와 짠 음식 줄이기를 병행하여 체내 수분을 지키자. 일곱 번째, 몸에 맞는 수분량을 체크하며 의사와 상담이 필요한 질환이 있는 분은 반드시 조절하자. 이 7가지 전략은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건강 실천법입니다. 특히 이 방법은 특별한 도구나 운동 없이도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실용적입니다. 그저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건강은 놀랍도록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몸이 맑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며 하루가 더 활기차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고 망설이고 계시다면 딱 일주일만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게 될 그 변화는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몸의 반응입니다. 변비가 완화되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훨씬 개운해지고 피곤함이 덜 느껴지는 그 차이를 몸소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건강을 지키고 있구나 하는 자긍심이 생깁니다. 이 자긍심은 나머지 건강 습관도 실천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계신 가족, 친구, 이웃 중에서도 건강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이 정보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실천 지침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한 작은 실천 하나가 그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상을 통해 건강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더 좋은 정보를 더 많이, 더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건강 정보, 생활 꿀팁, 전문가 인터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으니 꼭 지켜봐 주세요. 끝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 물을 마시는 습관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작은 시작이 되어 여러분의 건강한 삶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물 한 잔으로 시작해서 건강한 몸과 마음을 함께 만들어가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내일은 더 활기찬 하루 되세요. 지금 바로 물 한 잔 드시고 나를 위한 가장 건강한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여러분의 실천을 응원하겠습니다.